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최근 그동안 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뭐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들 주변 분들과 나누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금 힘들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 주말만큼은 조금은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우리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보내주신 승전보 소식 때문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일하느라 보지 못하셨더라도 하이라이트는 좀 챙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 소식 가지고 우리도 또 투자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투자 마인드 쌓아가 볼게요.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투자 승리의 길로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 2부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 또 다음 달 7월에 예상되는 우리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자, 지금 부동산에서 혼란의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코너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되는 정보,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는 끝났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좀 7월쯤에 발표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은 조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더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무료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저희 사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중과 그리고 비거주 1주택 장특공 또 실제로 주택 보유세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의 세금 규제책은 계속 나오는데 또 실제로 현장에서 가서 보면 전세가 정말 매물이 없어요. 자,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형국. 자, 이렇게 또 풍부한 유동성에서 내가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더 보유를 해야 될까? 또는 내 집 마련 지금이 과연 타이밍일까? 이런 내용들. 자, 지금의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어떤 부분에 투자처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야 될지 저희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는 목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무료로 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 선착순으로 접수 받다 보니까 또 빠른 날짜는 다 마감이 된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빨리빨리 문의 주세요. 가장 빠른 날짜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세미나 참여가 조금은 어렵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때는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면 상담 안내도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세미나 사실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매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개별적인 상황들이 사실 다르거든요. 자, 실제로 최근 물이 좀 올랐다. 서울 재개발과 관련되어서도 1억대, 2억대, 3억대 각각의 자금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들이 다 맞춤화가 다른 법입니다. 실제로 서울 재개발에서 가장 좋은 물건 어딘가요? 자, 비싼 곳들 많죠. 자, 비싸고 좋은 곳들. 자, 성수동, 한남동. 자, 너무 고가 지역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래 자, 아파트가 될 만한 곳을 소액으로 선점 투자하는 그러한 전략들, 금액대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들 저희 실제로 1대1 개별 상담에서 많이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역시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 상황은 다 누구나 좀 다를 거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미래 계획들도 다 다르겠죠. 그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상담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더라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투자 분야가 있지만 특히나 이 부동산은 이제 정책과 그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한 전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홍정기 대표와 함께 6.3 선거 이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서울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까지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자 6.3 지방선거 이후에 하반기의 부동산 전망과 흐름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우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연임이 되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맥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는 것 두 가지를 다 바라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바로 불확실성.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정원호 전 후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나 재개발이 갑자기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해 왔던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택 공급 시정의 연속성, 그렇죠? 예, 시정의 연속성을 쭉 가져오면서 1차적으로 불확실함이 좀 일부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서울시장 마지막 임기이죠. 자, 그동안 해왔던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기존에 진행했던 형태인 신속통합기획 등등의 속도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움직임에 있죠. 사실 꼭 서울시만이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주택 공급을 모두 다 진행하는 부분들은 여의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하반기의 전망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것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견하기는 아니고요. 자, 지금 부분들의 현재 정부 정책 기조는 사실 부동산과 거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기본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이러한 세금 규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 거의 전세 매물의 실종, 빠른 월세화 전환이 되고 있는 정말 신규 주택의 공급이 씨가 마르니 역시 이어서 전세 매물까지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는 지금 실제 시장에서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이제 총 135만 호의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반기의 착공 실적은 우리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의 부동산의 핵심 이슈 우선 보유세가 많이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예견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축소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로 월세화가 지속하게 월세 전환에다가 월세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흐름, 이런 형태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자, 오히려 지금은 하반기에는 실제 나는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하는데 보유는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까지 약간 투기꾼으로 보는, 투기와 실수요의 명확한 구분을 강화함으로써 실거주 의무 또 실수요 기반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 하지만 그에 대한 반사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효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전세 부분에 대한 매물이 더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실제 이러한 흐름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계속 이런 흐름을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장이 연임을 하고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으나 실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정이 부동산 효과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적어도 5년, 10년, 15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들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또 실제로 우리 실거주 의무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세금과 대출까지 같이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옥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확연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하니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에서 우리는 반사 이익으로 규제책에서 조금 벗어난 중저가 아파트들에 대한 흐름,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는 서울 재개발에 대한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26년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서울 집값,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수도권 전세 시장 계속 이어서 보시자면 이 핵심 지표들이라는 게 있죠. 100을 기준으로 100 이하는 공급이 수요보다 어때요? 많다. 100 이상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느낌에서 보았었을 때, 정리를 해보자면 하반기에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실거주에 대한 정책, 정부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갭 투자와 임대 공급은 감소하고 전세 매물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매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월세로 빠르게 전환이 되며 주거비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들. 아직 뉴욕이나 런던, 해외 대도시 그중에서도 중심 업무 지구에 가까운 부분들. 이런 경우들은 현재 연소득에 비해서 주거비가 대략 한 40%까지 차지한다고 해요. 아직 저희 나라의 월세에 대한 비중은 10에서 15%라고 하죠. 그렇다면 40%까지 과연 더 올라야 되는 것인가? 지금 어찌 보면 그동안 갭 투자로서 또 전세 제도를 활용하면서 있었던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환경에 더욱 어려운 부분들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또 저희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지금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다음의 활로들을 찾아보시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의 집값은 그래도 계속해서 또 올라갈 것이다. 또 전세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통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고민, 투자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혼자 하시다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여러분과 함께 투자해 볼 만한 지역 분석하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바로 소액 선점 투자 시리즈, 우리 시리즈로 몇 번째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그 6번째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은 말씀 주신 지역, 노량진의 소액 핵심 투자처 관련된 부분들 좀 내용을 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전체 재개발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빅3, 한남, 성수, 그리고 노량진이 있습니다. 노량진 쪽은 특히나 동작구, 전체적으로 서울시 내에 25개 행정자치구 내에서도 조금 더 주거정비 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라면 우선 어디가 떠오르실까요?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재개발,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우리 상도, 그렇죠? 네, 우리
상도 14, 15 우리 구역들. 자, 그리고 흑석. 자, 우리 흑석동 재건축까지. 지금 이렇게 노량진역 그리고 아래 오른쪽을 중심으로 그렇죠? 지금 좌우가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주거정비 사업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비 사업들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노량진에서 가장 큰 특징 뭘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입지입니다. 자, 여의도, 용산 그리고 강남과의 우리 실제로 빅3 업무 중심 지구와의 가장 직주 근접 생활권을 함께 누리면서 한강과의 접근성까지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과의 접근성을 얘기를 할 때 한강 뷰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 이런 내용도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자, 과연 한강 뷰 많이 보이는 경우가 한강 벨트의 장점일까요? 자, 한강에 가깝게 있다라면 자, 올림픽대로와 그 위에 있는 강변북로까지 자, 순환도로를 빠르게 타서 실제로 교통의 흐름, 즉 직주 근접성. 자, 실제로 원활한 자, 교통의 흐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철도교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바로 한강변에 있다면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에 바로 올라타서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까지 있다라는 부분. 입지가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철도교통의 우수한 광역교통망까지. 자, 그리고 교육과 생활 인프라까지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는 상급지인 곳도 있지만 지금 아직 좋은 입지인데 저평가가 되었고 주변의 입지에 맞추어서 함께 동조현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반적인 노량진의 도시개발 진행 현황을 체크를 좀 해보자면 우선 크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량진역에서 제일 가까운 그렇죠? 1구역과 3구역 현재 지금 관청 인가가 났습니다. 가장 입지도 좋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속도면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조금 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미 착공을 한 구역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른편 이미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섹터들은 대부분 뉴타운 시절부터 개발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이제 일반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노량진의 지금 실투자금이 10억 중반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바로 이 오른편에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 자, 저쪽에서 하니까 이제 우리도 한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노량진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가까운 형태의 재개발들이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보았었을 때 우리가 그중에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자, 주변은 전부 다 재개발인데 아직 재개발의 압력이 같이 들어와요. 자, 입지도 같고 노후도도 비슷해요. 주변에는 주민 동의율들로 한참 걷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곳 또는 아파트로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운데에 이제 쏙 들어와서 이제 초기에 움직임을 보이고 최소한의 법안 위반 제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구역들, 이런 구역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전반적인 노량진의 도시개발 현황을 조금 더 넓게 봤어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노량진 1, 또 5, 6, 8, 7 이렇게 크게 개발이 이제 곧 완성 단계에 다가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역이죠. 자, 그리고 오른편으로 보자면 이미 우리 노량진 3, 4구역 제외하고 우리 신통 노량진 14,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로 아래쪽으로 12구역부터 이렇게
노량진 모아타운 15구역이라고 초기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구역도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어떤가요? 자, 이쪽으로 보면 흑성역 중심으로 그리고 그 옆으로 지금 주거정비 사업들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량진의 가장 큰 특징, 자, 왼편은 여의도, 오른편은 강남, 바로 강 건너서는 용산, 주요 업무지구들을 다 둘러싸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9호선, 자, 우리 여의도와 우리 강남을 급행으로 관통하는, 자, 이 역들을 모두 다 동작 흑석 노량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 자, 강남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고 이러한 높은 역세권의 가치, 사실 역에서 가깝다 그러면 주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역도 어떤 역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하철역만 가까워서 역세권 단지가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호한 표현이에요. 더욱더 정확한 것은 직주 근접,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을 높이 가져가는 그러한 역세권의 주거 단지들이 더욱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9호선 라인에 붙어 있는 노선들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지, 그리고 주거정비 사업의 추진 핵심지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구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외에도 노량진 우리 서부선 착공 호재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추가로 철도교통 노선이 정비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그 느낌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까지 노량진의 기존 뉴타운의 정비 사업의 진행 상황,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아야 되는 노량진역 축으로 재정비 사업의 축이 우측으로 지금 현재 초기 단계 움직임들이 있는 주거정비 사업에서 우리가 소액으로 선점 투자해 볼 만한 곳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곳들은 어떤가요? 자, 노량진은 이전에 아파트촌이 아니었어요. 이제 새롭게 거대한 아파트 모여져 있는 균질성 있는 단지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 곳에 지금 예상되는 시세 진행 상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노량진역에서 가까운 우리 1구역, 3구역, 그리고 이미 착공을 시작한 노량진역 저 아래쪽들로 대략적으로 보자고요. 우선은 1구역 쪽이 가장 크죠. 우리 1구역 쪽이 위치도 있고 가장 넓은 구역, 대략 3천여 세대가 들어갑니다. 현재 사업 단계가 관리 처분인가 지금 지나왔습니다. 예상 시세가 자 25억에서 자 30억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려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우리 흑석동에 아크로리버파크 흑석역 바로 앞에 있는데 어때요? 시세가 이제 30억 선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더 모여져 있는 아파트. 자, 실제로 모여져 있는 전체 세대 수가 이제는 자, 총 계획된 세계까지 합치면 만여 세대에 가까운 이런 노량진 뉴타운의 앞으로의 강한 흐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속도감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자 천여 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SK에서 진행하는 자 아무래도 역하고의 거리가 있으니까 1구역보다는 조금 가격 차이가 좀 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역시 포스코, 현대, 또 우리 대우, SK 이렇게 쭉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각각 지금 현재 관처인가 그리고 이주 착공 가서 뉴타운급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노량진. 자, 지금 앞으로 가장 가까운 5년 이내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거대한 흐름.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아파트 시세를 예상되는 것들을 보았으니 원래 노량진 쪽이 사실 빌라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량진이 좋았던 부분들이 역을 중심으로 평지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재개발로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런 구역들. 자, 구역 정비가 이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하지만 동의율은 어떻다? 재개발을 볼 때는 자, 주변의 아파트 시세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민 동의율의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는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예상으로 현재 추진 단계에서 한 40% 정도의 주민 동의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초기 지역 노량진의 같은 입지인데 주변에는 10억대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아직은 3억 이하로 볼 수 있는 최상급지의 움직임들, 그리고 하다가 멈추는 곳이 아니고 주변의 곳들이 다 어때요?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곳이 맞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실제 투자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대략 이러한 초기, 요즘엔 초기여도 주민동의율이나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구역계 설정하고 토지계획 경우는 또 구청에 내고 이러한 형태들의 흐름들이 많죠. 왜 그런가요? 아니, 서울에 이렇게 크게 아파트에 대한 니즈,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죠. 자, 이러한 수요 그리고 공급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려고 하는 시장의 자동적인, 자연적인 흐름이죠. 자, 수요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특히나 이렇게 서울 재개발이 주변에서 다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구역들이 아직 실제로 입지가 좋고 노후도가 있는데 그런 구역들 찾기는 쉽지 않아요. 자, 이런 구역은 지금 노량진 모아타운 15구역이라고 가칭 지금 하면서 주민 동의서를 한참 걷고 있는, 자, 가격대를 보자면 충분히 아직은 발품을 좀 팔고 임장도 다녀보신다면 3억 이하대로 투자처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격대 측면에서 빌라 가격을 조금 낮게 구매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빌라라는 것 자체가 미래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를 가격을 높게 지불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을 하면 소액으로, 그렇죠? 소액으로 사서 자,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나 관리처분인가까지 이미 간 빌라를 구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동안 기다린 그 시간을 돈으로 사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지금 현재 스탠스, 사실 충분히 입지가 좋고 또 실거주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서울에 아직 진행이 많이 된 곳들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입지의 시대 그리고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원래 빌라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분담금을 내고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빌라도 구입해야 되고 이후에 분담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아직은 10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고 가는 투자 관점이라면 더욱 이런 노량진과 같은 이러한 입지가 강점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세가 모두 다 오르는 이러한 형태의 입지의 주민 동의율의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구역 내 초기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우리 노량진, 그중에서도 모아타운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곳,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노량진 모아타운이라는 걸 지역적으로 보기 이전에 노량진 뉴타운을 크게 한눈에 한번 보자고요. 자, 노량진 뉴타운은 앞서도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크게 빅픽처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선 74만 제곱미터의 큰 대규모 주거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이
시간이 기다렸습니다. 자, 시간을 기다렸고 이제 완성 단계를 눈앞에 두고 차근차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제는 눈앞에서 이 과정이 실현에 다가올 날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자, 이런 형태. 총 공급 규모 아까 최대 우리 계획된 가격까지 1만여 세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1만여 세대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규모가 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파트의 특징, 균질성이 좋아야 됩니다. 빌라는 뭐 개별성, 균질성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파트의 특징 자체는 모아져 있어야지 그 파워가 더욱더 발휘를 합니다. 자, 모든 생활 인프라 그리고 단지가 모여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거대한 어마무시한 구매력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생활 인프라의 편의성도 더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 자, 내년까지 대부분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2030년 이전까지 지금 입주를 지금 하려는 그런 계획 플랜 하에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최대 3, 4년 내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한참 움직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준공 2030년까지 주요 교통 충분히 좋은 입지에 철도교통 그리고 직주 근접의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동에서 모아타운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현재 동이설 진구까지 오고 있는 요 정도 15구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40%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량진동 모아타운 아까 말씀드렸던 구역 내 가운데 쏙 들어와 있다. 첫 번째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은 어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 마무리 단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가요? 자, 초기 형태여도 초기도 나누어져 있죠. 구역계 선정이 되었는가? 이제 구역계 선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가? 자, 함께 혼재가 되어 있는데 후자 쪽이 훨씬 많아요. 이런 형태. 자, 지금 조합원 수는 대략 200여 명대,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가능하고 실투자금을 한 3억 이하로, 노후도는 충분히 60% 이상 갖춰져 있는 이런 형태. 이러한 초기 단계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타이밍으로서 상당히 최적의 기회이다. 여기서 표현한 조합원으로서 로얄동 로얄층을 선점한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우리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진행되는 이러한 정비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들은 조합 그리고 조합의 구성원들, 자, 이러한 주거 정비 사업에 조합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들 목적이 뭘까요? 명확하게 조합의 철저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분담금은 낮추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어떤가요? 자, 한강변에 또 로얄동에 또 높은 고층에 이런 형태들을 먼저 추첨하고 남아있는 자녀분들을 보통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호실, 좋은 위치들은 조합원들이 다 선점을 해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형태들 노후도를 조금 닥터빌드로 보았습니다. 자, 모아타운 방식으로 보았었을 때 실제로 사업 면적은 2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주택수 형태는 노후도는 60%가 좀 넘고요. 기존 주택수가 200호가 조금 넘네요. 자, 이러한 형태. 자, 그런데 여기만 덩그러니 재개발을 한다? 아니죠. 주변이 모두 다 현재 주거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유명한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과 노후도를 갖추고 가장 큰 부분들은 재개발의 동조현상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디? 상급지의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자, 누구나 원하는 입지의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면 좋을 그런 지역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량진 우리 뉴타운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초기 선점 구역 중에 하나인 노량진 모아타운 15구역
예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러한 재개발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실제로 이런 노량진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초기 재개발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입지, 아파트 시세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후도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자, 요즘엔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주민 동의율. 지금 조건부 선정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조건부 선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자, 반대, 나중에 어느 정도 조건부 선정이 됐다? 반대하는 분들 머릿수를 타세요. 왜? 지금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에요. 자,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얘기죠.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민의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30년 노후도 20년으로 낮춰주고 기본적인 입안 제한 조건으로 정비 사업에 최소한의 요건을 맞춰줬다면 이제는 거대한 지구 단위 개발 계획 아래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후에 세 번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래 아파트가 된다면 그때 미래 가치는 얼마일까? 자, 현가로 환산을 해봐야 되겠죠.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 상당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권 매매 가격, 자, 14억 8천 조금 넘었죠? 자, 15억 선의 평균 국평형이 되지 않는 부분들. 자,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빌라, 다세대, 다가구 매수하고 분담금까지 고민하고 이 부분을 낮춰야지만 2차 매수자들에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역 내에 다 나눠져 있는, 그렇죠? 예. 역에서도 가깝고 동의율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러한 구역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역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도 또 금액대에 알맞는 투자처들의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저희 세미나에서도 다루고요. 1:1 개별 상담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안내되는 번호로도 연락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이 좀 진행이 돼서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든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이지만 초기 재개발지여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매주 토요일과 목요일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빠른 날짜는 또 마감이 된 날짜가 있네요.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또 대표님과 함께 직접 만나서 내 자산에 맞춰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기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 홍정기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2부에서는 문자 사연부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56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 재개발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투자금은 2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혹시 투자를 했다가 재개발이 아예 안 되면 어떡할지 고민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이 재개발 초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고민일 거예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우리 문자 상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재개발에 대한 투자 고민 크게 두 가지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재개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선 첫 번째, 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자, 그리고 내가 재개발을 한 구역이 진행하다가 구역이 해제가 되면 어떡할까? 자,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우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첫 번째 지금 어떤가요? 불확실성이 다소 제거가 됐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특히나 재건축은 시드머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이후의 부분들이 지금 당장 불투명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선점해야 되는 부분들은 재개발, 그중에서도 초기 쪽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서울시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자, 재건축 재개발 지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2.0 버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 구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난관들이 있겠지만 지금 조금 더 진행하던 곳들이 속도감을 갖고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의 서울 재개발은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의 서울 재개발은 어떻다? 자, 예전에는 어때요? 재개발 동의서 구하다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기간에 다시 하려는 텀이 너무 길었어요. 7년, 8년 동안 그 자리로 멈춰서 있고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니즈가 오버슈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 재개발 초기에서 진행을 하다가 구역계에서 탈락되었어요. 자, 그럼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재척 구역을 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일부 구역을 재척을 하고 새롭게 보완해서 동의서를 다시 걷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현재 서울 재개발의 트렌드죠. 자, 빨리 되고 속도와 확실성보다 입지를 먼저 보는 부분들. 가장 입지가 좋은 부분들을 택하고 거기에서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지금은 수요가 충분히 받쳐지고 있는 입지에서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실제 아파트 가격의 시세들만 보더라도 실제로 잠실에 이런 주공 5단지가 근처에 있는 엘스나 리센츠보다 어때요? 실제 노물도 나오고 주차장도 없지만 미래에 신축이 된다는 확실한 가능성. 자, 가격대가 9억에서 11억이 높습니다. 자, 반포만 가더라도 어떤가요? 자, 반포에 우리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 미도 2차. 자, 우리 길 건너에 있는 반포 리체, 또 반포 1스테이트 이런 데보다 어때요? 자, 6억에서 7억 정도 가격이 높아요. 같은 평형대가. 왜 그런가요? 가능성의 시대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한 폭이 넓고 그 폭의 깊이도 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의 수요에 대한 바람의 세기가 매우 강합니다. 왜? 지금은 서울 아파트는 서울 시민만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실제로 수요가 몰려있는 서울의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가장 수요가 넘치는 곳의 상품은 뭐? 아파트. 자, 이 아파트가 제대로 규제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세게 들어와 있는 아파트의 반사이익 그리고 미래의 아파트를 규제를 피해서 선점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니즈, 노크를 계속 똑똑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크에 대한 지속적인 두드림, 이 두드림에 대한 움직임이 연속적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 어떠한 구역 탈락 또 제도의 일부 개선에 대해서도 큰 방향성은 아파트로 가고자 주거정비 사업, 미래의 주거정비 사업의 완결판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문자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의 서울 재개발은 뭐다? 자, 진행하다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요? 자,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자, 안 되는 구역. 자, 해당 구역이 있어요. 해당 구역이 있었으면. 자, 일부 반대가 있었으면. 자, 일부 가장 가까운 상권들을 좀 일부 제외하고 또 다시 구역계를 동의서를 걷어서 새롭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다. 왜? 수요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 8, 9억, 빌라는 3, 4억 하던 그런 갭이 아니에요. 지금은 같은 구역 내에서 수요가 몰려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과의 거대한 갭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 지금은 뭐다? 가능성을 보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방선거 이후에는 가장 큰 가능성에 대한 좋은 부분들, 시정의 연속성,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서울 재개발에 조금 더 속도감이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규제가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재개발 구역 내에 몇 가지 공통 조건을 가진 부분들을 매수했었을 때 물리는 경우보다는 자, 지금 올해, 내년, 후년 자, 이 재개발에 무릎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타이밍이 왔다. 꼭 매수해야 되는 몇 가지 공통 조건 그리고 리스크들 이렇게 전문가분들 상담
저희 팍세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전문가분들 상담 받으시면서 매수하는 부분들 긍정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이 타이밍은 안 될 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자, 시간 많이 남지 않았지만 또 저희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네.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노량진 뉴타운 개발을 좀 놓쳐가지고 많이 네. 좀 아쉬운 상황인데 네.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오늘 방송에서 음. 언급하신 그 노량진 모아타운 15구역 보니까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네. 혹시 여기 2억대로 좀 투자 가능한 투자처가 좀 있는지 좀 전문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방송 보시다가 더 이상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 주셨는데 도와주세요, 대표님. 네네. 네, 자 연락 좀 잘 주셨고요. 우리 노량진 뉴타운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한 1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아, 예, 1년 전. 1년 전이면 이미 가격대가 많이 올랐었을 그런 시기네요. 네네. 실제로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왜? 3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 부분들? 자, 서울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정보의 유통의 양이 많고 넓고 빠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상급지에 선점을 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혹시 뭐 네. 노량진 이외에 다른 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다른 데는 네. 별로 관심이 아, 없어요.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 노량진 쪽에서 보셨다면 지금 노량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1구역 또 역에서 가까운 3구역 이런 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자, 누군가가 기다린 시간을 지금 10억대 이상을 주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거 대신에 이렇게 주변에도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서 이 아파트 사이에 끼어져 있어서 지금 비슷한 입지인데 초기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역들 네네. 중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지금 역에서 가깝고 그렇죠? 우리 공원도 있네요. 또 학교도 있고 특히나 지금 움직이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구역들은 가장 큰 메리트는 뭘까요, 시청자님? 자, 이러한 구역의 제일 큰 메리트는 만 세대에 달하는 입지가 좋은 이 균질성이 있는 아파트의 대단지의 효과를 본단 말이죠. 우리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진행되고 나서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균질성이 있는 대단지의 아파트가 모아져서 균질성이 강해질수록 주변에 있는 정비 사업이 첫 번째 탄력도를 받고 두 번째 그 시세 흐름까지 함께 우상향의 기울기를 보인다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부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 구역 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보면 이 구역 내에서도 지금은 초기인데 이러한데 이제 임장을 꼭 가보시는 게 좋아요. 임장을 가서 보시면 주변이 정말 다 공사판 또 이제 공사 주거정비 사업들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여러 활발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구역 내에서 사실은 누가 좋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아파트가 한 채 있다.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신 거죠?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파트 한 채가 있다라고 그러면 비핵심지에 아파트가 있더라도 이렇게 핵심지에 특히나 주택수 제외 또 신축 소형주택 세제 특례를 보면서도 이렇게 3억 이하로 투자하실 수 있는 이러한 매물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임장도 가서 보시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저희 안내되는 번호로 추가로 여기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고맞춤화되어 있는 가격대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보이는 노량진의 초기 정비구역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추가로 연락 주시고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침 관심 갖고 계시더니 노량진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이 투자 금액에 맞춘 투자 전략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또 세미나 참여 원하시더라도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목요일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역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